35번. 2번 문장에서 그러한 예측이 어떠한 예측인지 이면지에 쓰면 되고, 일단은 분홍색 형광펜 등김에 다 표시할게. 4번 문장에 이러한 렌싱이 이제 뭐 렌즈 효과 혹은 뭐 렌즈 효과, 이러한 렌즈 효과를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켜야 되는지, 앞에서 렌즈 효과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디스라는 지시형용사로 나왔겠고,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더 시프트, 그러한 변화가 혹은 그러한 이동이 어떠한 변화 혹은 이동인지. 일단 4번 문장 바로 위에 있는 문장 있죠. 06으로 표시된 디스파이트로 시작하는, 이거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제거하면 된다. 그 다음에 구조를 보면은 3번 문장에 이러한 밴딩, 휘어짐이라는 게 스페이스 타임,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게 리드 투의 인과관계 동사잖아. 이러한 시공간의 휘어짐이 원인이 되어서 lead to 무엇으로 이어지다, 야기하다. 무엇을 야기하냐면 현상을 야기한답니다. 예를 들면은 gravitational lensing, 그러한 중력의 렌즈 효과라는 것을, 중력의 렌즈 효과와 같은 현상이라는 걸 야기한다는데, 여기서 where에서는 동그란 괄호 열면 되잖아. 그러한 중력의 렌즈 효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관계부사 where 안에서는 문장이 완전하니까 주어도 있고, 역시나 동사 appear to 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죠. 일단 여기서 동그란 괄호를 묶을게. 관계부사 where에서 시작한 거, 그럼 문장 완전하죠. 주어도 있고 appear to 비동사 뒤쪽에 해석하면은 다른 위치에 비동사 있다라는 뜻이거든. 여기에서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렌즈 효과, 이렇게 되니까 뒷문장 완전한 거다. 비동사 뒤쪽에 보어도 있죠.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근데 조건이 붙는 거죠. 이 when 부사절 안에서는 그것들이 지나갈 때 커다란 그러한 매스, 질량을, 예를 들면 태양과 같은 것이거든. 우주에서는 그 커다란 질량을 갖고 있는 것이. 문맥상 이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뭔지도 한번 찾아봐. appear to는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이 5번 문장이거든. 그 태양 주변에 있는 별이라는 게 appeared to, 보인답니다. 이동했던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쵸? 그것의 normal, 정상적인 위치에서 그 밤하늘에, 그러니까 마치 별이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글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고, 여기서 일단 문법적으로 to하고 pp 형태가 나왔잖아.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배웠는데, 얘는 투부정사의 완료형이죠. 투부정사 완료형. 그럼 이런 투부정사 완료형은 왜 쓰냐?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에 발생했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완료형을 사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기 전에 그 태양 주변에 있는 별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부정사 완료형이 쓰였다는 건데, 이거를 시간선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밑에다 이제 간결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 시점은 이제 두 개가 필요하거든. 과거랑 이제 대과거죠. 지금 주절의 시제는 과거잖아. 그래서 이거 지금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그렇게 보인 거고, 이동을 했던 거는 그보다 더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had moved로 이제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had moved, 과거, 그렇게 보이기 이전에 과거에 이동했다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완료형을 쓴 건데, 이걸 간단하게, 그래서 문법 문제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출제하시냐, 틀린 형태로
to move로 바꾸면 안 된다. 완료형으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밑에 표현한 이 시점의 차이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to move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이 to 부정사 완료형을 현재형으로 바꾸면 안 된다. 4번 문장의 문장 구조를 보면 이 두 번째 줄에 등위 접속사 but이 나오거든. 혹시 이 but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그 뭘 것 같아, 효원아? 일단 문장이 병렬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어떤 단어가 병렬되는 것 같아? 문장이죠. 오른쪽부터 찾아볼게. 오른쪽은 이쪽이야. 오른쪽에 있는 뭐랑? 그쵸. 솔라 이클립스가 주어. 그 다음 동사는? 이클립스에 걸리는 동사 뭐야, 효연아? 그쵸. allow류 동사는 지금 화면 보면은 대표 동사의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갖고 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시해와야 되죠. 그 다음에 옥절부 뒤쪽으로 what이 나오는데 동사 오른쪽에 what은 그리고 거의 항상 명사 역할을 많이 하니까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네모가로로 묶죠. 그 다음에 what 뒤는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예리야. 불완전하죠. 당장 위에 써놔. what 뒤는 불완전이라고. 나 이거 잠깐이라도 헷갈렸다 하는 친구들은 써놔라 위에. 관계 대명사 what 뒤 문장은 불완전하거든. 어떤 문장에 구성 성분이 없는 것 같아? 예리. 주어는 있니? what 뒤에 주어 있어? what 뒤에 주어 뭐야? The sun's gravity. 그 sun이랑 gravity 중에 주어가 뭘 것 같아? gravity죠. suns는 태양의 라는 소유격이고 그 다음에 완전함이라고 하면 주어랑 목적어를 따지면 되거든. 예리야 목적어 있어? 어디 뒤에 없어 목적어가? 동사 정확하게 뭐? doing 뒤죠? 그쵸? was doing 뒤쪽이 없잖아. do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네모가로로 묶을게. 그럼 do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what 뒤는 불완전함을 알 수 있죠? 이 doing 뒤쪽에 이렇게 표시해 놓을까?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 이렇게. 그러면 역시나 또 마침 대답을 잘 못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문법이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표시를 해놓는다면 내신을 출제하는 학교 선생님이 너네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 what을 뭘로 바꿔서 출제하실 것 같아? what을 뭘로 바꿔? that으로 바꾸겠죠. 마치 접속사를 써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접속사 뒤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이 what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what을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고. 그럼 이 등위 접속사 but 왼쪽으로 병렬되는 건 뭐냐 효원아? 주어 뭐가 병렬되는 것 같아? 솔라 이클립스랑 allowed. 그 다음 왼쪽에 그쵸 we. 그 다음에 don't see죠?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의미상. because는 이렇게 세모가로로 열리죠? 이걸 어떻게 하냐?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보통은 이러한 렌즈 효과를 보지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별이라는 게 earned visible이니까 보이지가 않거든. 낮 동안은. 해석을 해봤더니 웬에서는 세모가로가 아니라 동그란 가로로 묶어야 되잖아. 이 낮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 태양이 나와 있는 낮 동안에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solar eclipse 일식 1919년에 일식이라는 게 허용했답니다. 과학자들이 관찰하도록. 그쵸? 태양의 gravity 중력이라는 게 하고 있는 것을 무엇에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멀리 있는 별빛에 하고 있는 것을. 전명이니까 동그란 괄호로 바뀌게. 그 다음 36번
36번에서는 이 2번 문장에 this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일단 분홍색 형광펜 등김에 다 칠게. 8번 문장에 그러한 규칙이라는 게 어떠한 규칙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순간이 어떠한 순간인지 these moments니까 2개 이상의 순간을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그 이면지에 써봤으면 하는 것은 이 stopped ing 있죠. stop ing랑 stop 투부정사를 쓴 다음에 그거 해석을 한번 써보고 지금 당장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볼 거거든. 그 단어 시험지 뒷장 펼치면 돼. 이면지 부분 stop ing랑 투부정사의 해석상의 차이를 지금 한번 이면지에 써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밑줄 친 이 애들 헬프 있죠. 2번 문장 이 헬프가 무슨 동사인지도 그 이면지에 한번 써봐. 이 헬프가 대표 동사 중에 어떤 동사인지도 한번 써봐. 내가 돌아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이거 상현이 몇 페이지에 있냐? 스탑 ing랑 투부정사 구분하는 거. 성현이 몇 페이지에 있니? 16페이지에 몇 번째 표? 두 번째 표죠? 목적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거든. 16페이지에 거기에 맨 첫 번째 줄에 있잖아. stop ing 하늘색 부분에 동명사 표현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고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이제 위에 멈추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 스모크라는 동사로 가장 많이 예시를 봤을 텐데 만약에 그냥 나는 시제는 현재 똑같은 표현인데 두 개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 이 위에는 이 이행문에 따르면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을 멈췄다고. 위에는 나는 담배 피우기 위해서 멈춘 거잖아. 위에는 담배 피우는 행위를 멈춘 거고 밑에는 그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뭐 길에서 멈춰섰든 그러는 거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이 밑에 있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즉 그 행동을 위해서 멈춘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순간 나는 생각하는 것을 멈췄다. 그 다음에 regressed to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너의 생물학적 경향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자체를 멈춘 다음에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을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 표현을 바꾸어도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 그러니까 이행문을 외우는 방법밖에 없잖아. 다시 천천히 문법을 배울 시간은 없으니까. 영어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았을 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암기해라.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를 to think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하기 위해 멈추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걸 멈추고 본능적으로 너는 내 아래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알려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2번 문장에서 헬프도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얘는 준사역 동사가 아니죠. 준사역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타동사에 해당하는 거죠. 타동사 헬프는 뒤에 원형을 갖고 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갖고 올 수도 있다. 얘는 준사역 동사가 아니다. 타동사 헬프다. 그 다음에 3번 문장. 3번 문장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 것 같아, 민선아? 오른쪽부터 찾아보자. 오른쪽에 있는. 그쵸, our understanding.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쵸? our place죠. 이걸 어떻게 하냐?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해석을 정확히 해왔다면 이 문장의 3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명백하게 will, react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질문하는 게 똑같거든. 예측이 가능해. 이 사람이 어떤 걸 질문할지. 그러니까 예습을 철저히 해오면 당황할 일이 없죠. 그쵸? 3번 문장의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37번.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나도 강의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질문을 해야지 너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 렌즈 효과 나오잖아. 중력의 렌즈 효과든지 혹은 중력의 렌즈 효과는 우주에서 발생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너네가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문들의 특징이 있거든. 내가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근데 나라고 이거를 당연히 나는 천문학도 모르고 물리의 역학은 더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눈으로 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거든. 최소한 요약은 할 수 있고 객관식 선택지 5개에서 답은 고를 수 있는데, 완벽하게 원리를 피부에 와닿게 이해할 수는 없어. 나조차도 그래.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만 설명할 거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든 내신 문제를 풀든 본문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80%는 이해가 가능하잖아. 그 정도 이해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네가 그런 비유적이거나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문장별로 요약을 해보든 그림을 그려보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복을 해내야 된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도 좀 그렇지 않니? 특히 비문학?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글이라는 게 전개가 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 이제 가져가지고 선택지의 답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 일단은 이 표현을 써놔. 일부러 여기에 쓴 거야. 이것만 쓰면 돼. concern oneself. concern oneself with거든. 이 바로 마지막 표현이다, 본문에. 아, 추상적이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냥 본문상에 나온 표현대로 그래도 요약은 가능해야 된다. 와닿지 않는 건 내가 내신에서 문제 풀 만큼은 도와주니까. 해석도 한번 써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규원아? 한번 해석해볼래? 그 해석이라고 한글로 쓰여진 윗문장,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너는 그래, concern oneself with 명사가 무엇무엇에 신경 쓰다라는 뜻이고, concern oneself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제기대명사로 쓴 거고, 여기까지가 무엇무엇에 신경 쓰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너는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에 그 루머보다, 그쵸? 루머보다 사실에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 있는데, 보면 여기에서는 concern oneself에서 with가 없거든? 그러니까 with가 이 앞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concern oneself with 무엇무엇에 신경 쓰다. 이제 with가 앞으로 나왔구나.
근데 7번 문장에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구조 파악한다면 it이랑 with which에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쳐야 되거든. 얘 강조 구문에 해당돼. 강조 구문. 이 fiction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바로 이 friction, 마찰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마찰이다. 근데 이렇게 관계대명사 마지막에 있는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절. 굳이 따지면은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잖아. 근데 이 with가 원래는 화면 보면 with, which든 동그란 가로로 묶고 우린 이걸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거든. 관계대명사 절 마지막에 있는 전치사는 이렇게 본문에 쓰여진 것처럼 전치사 관계대명사 앞으로 꺼내올 수 있다는 문법 규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with가 뒤쪽에 있어도 되고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배치가 돼도 되는데 그냥 우리 한번 이 문장을 바꿔보자. with가 뒤에 있는 형태로 한번 써봐. with의 위치를 뒤쪽으로 옮겨봐. 원래는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온 거거든. 문장을 그대로 써야 돼. It's the friction부터 with의 위치를 맨 뒤쪽으로 옮겨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 썼으면 화면이랑 똑같이 썼는지 확인하고 하늘색 형광펜 쳐놔. with which. 위에 표현이나 아래 표현이나 지금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with의 위치만 바뀌었죠? 본문에 쓰여진 거나 지금 여기 쓰여진 거나 똑같다. with의 전치사 with의 위치만 바뀌어져 있다. 하늘색 형광펜도 이렇게 쳐놓을래? with랑 위치. 본문상에 쓰여진 표현에 따르면 얘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문장이 어떤 것 같아 얘들아? 완전한 문장이 오죠? 완전한 문장이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밑에 바꾸어서 써온 얘 관계대명사 뒤는 문장이 어때?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with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거든.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긴 했는데 여하튼 본문상에 쓰인 거나 with를 뒤쪽으로 뺀 거나 전부 다 맞는 설명이라는 거고 이 지문 여러 번 읽었는데도 정말 어렵거든. 일단은 물리학에서도 역학, 힘과 관련된 걸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내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는 조금 있다가 따라 그리고 일단 설명을 들어봐.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이 블럭 2개가 있대. 나무 블럭이 2개가 있잖아. 근데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근데 이 나무 블럭 2개가 지금 못으로 박혀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못으로 박혀 있는데 이 어떤 행위자, 주체가 이 블럭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어. 지금 못으로 박혀있는 이 블럭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거든.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두 블럭을 위로 아래로 잡아당기겠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friction, 마찰력이 발생하거든. 마찰력이라는 건 못의 표면과 이 블럭의 fiber, wood fiber, 나무 그 섬유에 발생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friction이라고 지칭해. friction. 마찰력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 마찰력은 못의 표면과 나무의 섬유 그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이 텐션, 장력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하거든. 근데 이 장력이라는 것은 못에 가해지는 힘을 얘기하는데 이 못이 위아래로 이제 분리되는 힘? 분리될 것 같은 힘인가 봐. 이걸 이 사람이 이제 텐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괜찮냐? 근데 그랬을 때
이 못을 분리하는데 드는 힘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못은 보통 되게 철로 만들어져 있잖아. 되게 단단한 물질로. 그래서 이런 장력 때문에 못이 분리되는 일은 보통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블럭이라는 게 분리가 된다. 결국 못이 헐겁게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지문이거든. 이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다인데요. 일단 그림 그려봐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마찰은 프릭션. 못이 분리될 것 같은 이 못에 가해지는 힘은 텐션, 장력. 검정색으로 표현했다. 색깔의 의미가 있으니까 색깔을 구분해봐. 마찰력은 빨간색, 장력은 검정색. 근데 질문은 그거였거든? 여기서 your experiment는 문맥상 너가 그 나무 블럭을 분리하려는 시도거든? 너의 시도라는 게. 그럼 여기다 일단은 이게 질문이었는데 쓸게. 못 박힌 너의 시도가 뭐냐? 못 박힌 두 블럭을 떼어내려는 시도거든? 너의 시도라는 게 이제는 fail, 실패하게 된다. 두 방법 중에 하나로. 근데 여기에서 두 블럭을 떼어내는 걸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상황이 이 블럭이 결합이 돼 있잖아. 이 결합이 분리되는 방식이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가 이걸 떼어내는 것을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 결합된 상태가 분리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못이 끊어지거나 장력이 너무 세서 못이 끊어지거나 혹은 거기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못이 헐거워져가지고 이 나무 블럭 두 개가 분해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줄게. fail in one of two ways가 뭐를 의미하냐. 못으로 두 나무를 붙잡고 있던 결합이 분리됨. 블럭을 떼어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결합이 어떤 식으로 분리되는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실패라고 표현한다. 결합이 분리되는 걸 실패라고 표현하는 거. 여기에서는 일단은 질문은 여기에서 역시나 1번 문장의 첫 번째 줄도 강조 구문이 있거든.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죠. 역시나 프릭션을 강조하고 있는 거. 그 다음 이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마지막에 the former and the latter이잖아. 전자와 후자인데 이 전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질문에 대해 중력의 렌즈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중력이라는 건 어떤 외부에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봤을 때 우주에서는 이렇게 질량이 엄청 큰 물체가 뭔가 시공간을 휘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별의 실제 위치는 여기래. 그럼 우리가 별을 바라볼 때 이렇게 빛을 받아서 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근데 엄청나게 질량이 큰 태양이라는 게
중력으로 빛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겉보기의 별의 위치가 여기인 것처럼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 별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질량의 물질 때문에 시공간이 휘어서 마치 인간이 인식하기에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야. 실제 별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질량의 태양 때문에 시공간이 휘어서 마치 별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별이 이동하는 게 아니다. 1번 문장에 따르면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이 커다란 질량 있죠.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것은 스페이스 타임, 공간과 시간을 휘게 한다. 즉 시공간을 휘게 만든답니다. 근데 뉴턴의 이론이라는 건 역시나 노를 부정으로 해석하면 되죠. 어떠한 그러한 예측도 하지 않았거든. 뉴턴은 그렇게 예측하지 않았어. 중력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은 근데 그렇게 생각했나봐. 그쵸? 이러한 밴딩 휘어짐, 이러한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것은 일단 끝까지 읽어볼게. 무엇을 야기했냐면 현상이라는 걸 야기했답니다. 예를 들면은 중력의 렌즈 효과거든? 근데 이 중력의 렌즈 효과가 뭐냐? 멀리 있는 그 별빛 있잖아. 별빛이라고 해석할게. 멀리 있는 별의 빛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력의 렌즈 현상이죠. 근데 언제 별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 그것들이 지나갈 때 커다란 질량을 예를 들면은 태양과 같은 별빛이 우리의 눈에 닿기 전에 그 별빛이라는 게 커다란 질량을 지나치게 되면 그 별의 빛이 휘어가지고 마치 별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구나. 대의가 지칭하는 건 수일치를 맞췄을 때 멀리 있는 별이라고 이렇게 연결시킬게. 아무거나 시공간을 휘게 하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큰 질량의 것이 시공간을 휘게 하는 거야. 우리는 보통은 이러한 렌즈 효과를 보지 못한답니다. 여기서 이러한 렌즈 효과라는 건 모두 다 여기로 연결시켰죠? 그래비테이셔널 렌싱으로. 여기로 연결시킬게. 보통은 실제로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거든? 왜 그런지 비코즈절에서 설명을 하잖아. 왜 그런지 알아? 이러한 렌즈 효과를 왜 보지 못하냐면 별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 낮 동안에는 태양이 나와 있는 낮 동안에는 별을 볼 수가 없잖아. 하지만 이 일식이라는 게 1919년에 그러면 일식이라는 게 뭐냐? 여기 검정색 펜으로 한번 써봐. 달이란 지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위성이죠.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죠. 달이라는 놈이 지구를 공전하고 있거든. 근데 어쩌다가 이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면은 그때 일식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 낮에 잠깐 태양을 가리면서 어두워지겠죠? 1919년에 이 일식이라는 것이 허용했답니다. 과학자로 하여금 관측하도록 그 태양의 중력이라는 게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낮이거든? 환한 낮이었는데 어쩌다가 달이 태양을 가리다 보니까는 별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죠. 낮에. 태양의 중력이 하는 것이죠. 그 먼 별로부터의 빛에. 그 별 있죠. 태양 주변에 있는 별이라는 게 뭐처럼 보였는지 알아? 이동했던 것처럼 보였어. 그들의 원래 위치로부터 밤하늘에. 밤에 있었던 별의 위치와 낮의 별의 위치가 달라 보였던 거야. 7번. 이러한 이동이라는 건, 변화라는 건 훨씬 더 컸답니다. 뉴턴의 이론이 예측했던 것보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위치였는지 알아? 예측이 된 위치였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는. 아인슈타인이 좀 더 맞았네. 중력의 렌즈 효과? 커다란 질량이라는 게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그러한 예측이,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맞았구나. 이러한 변화라는 건, 이동이라는 건 위에 한번 써볼게. 별빛이 밤하늘에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보인 정도죠. 벗어나 보인 정도. 실제 이동한 게 아니다.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앞문장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이 to have moved부터 in the night sky까지 연결시키면 되죠. 이렇게 연결시킬게. 2번 문장에 뉴턴은 그러한 예측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한 예측이 뭘까 하진아? 태양과 같은 큰 질량은 시공간을 휘어지게 한다는 예측.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죠. 이게 무슨 시간이죠? 영어 시간이 아니라 이걸 무슨 시간이라고 해야 될지 참. 그 다음 36번. 이거는 심리학? 생물학?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겠죠? 우리는 본래 그쵸? 조직화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be naturally wired to. 본래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얘들아 선천적이라는 거야. 유전자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 우리가 그렇게 진화를 해왔어. 응? 뭔가 우월감이 있어서 하이럴키, 세계를 위계로 조직하는 게 아니야.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가 원래 그래.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태어났어. 우리는 본래 뭐 하도록 태어났냐면 조직화하도록 태어났답니다. 앞에 본래 이 앞에는 왜 물결했을까요 도대체? 그쵸? 세계를 위계로 조직화하도록 태어났대. 우리는 이것을 한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앞문장에 바로 그 세계를 위계로 조직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런 짓 왜 할까?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분이 더 좋아. 이유는 몰라. 그냥 그렇대. 안전하다고 느끼나 봐. 하지만 누군가가 infringe on 무엇을 침해하다, 우리의 위치를 침해했을 때, 이거 이전에 이 하이럴키라고 하면 위계나 계급이잖아. 이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면 돼. 피라미드 구조 하이럴키라고 하면은 위아래가 있다. 즉 질서가 있다라는 거야. 누군가가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침해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침해했을 때 그것이 작동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반응한답니다. 생각하는 것 없이 반응한다. 결국에는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바로 그 월드죠. 그쵸? 더 월드. 그러면서 밑에 첫 번째 예시가 나오거든. 4번 문장에서. 영어에서 글을 전개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예시를 드는 거야. 내 말이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첫 번째 예시는 이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거죠. 검정색 펜으로 SS1이라고 써놓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몇 번 문장에 나오냐 얘들아? 9번 문장이죠. 그쵸? 부모님이랑 싸울 때 한번 생각해봐. 부모님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너네를 뭉개버려?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있죠. 가끔씩. 근데 이게 우리 부모가 나빠서 그러냐? 아니다. 위계라는 그러한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피스 이퀴벌런트죠. 세 번째. 첫 번째, 전혀 이해는 안 되죠.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컷 오브, 너가
누군가가 너에게 끼어들었을 때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로드 레이지 그 운전자의 분노라는 게 킥스인 작동이 되면 그것은 너의 무의식적 정신이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Who are you? 너 누구냐? 나에게 끼어드는 이게 본능이죠. 그쵸? 부모님 가끔씩 운전하다가 화내실 때 있죠? 이게 본능적인 거다. 무의식적인 거다.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다. 그쵸? 너는 반응하는 거죠. 그 위협에 너의 본래 하이어키 그 위계에 대한 인식의 위협에 반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로 위에선 평등한데 네가 뭔데 내 앞을 가로막냐? 우린 다 평등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문맥상 동요의 1번 형광펜 지금 쳐볼게. 내가 보니까 지금 naturally wired잖아.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문장에서는 이 노란색 형광펜 친 거랑 같은 표현이 어딘 거 같아? 3번 문장에서는 그쵸? without thinking이죠. 생각도 안 해. 왜냐면 원래 그렇거든. 그 다음에 4번 문장은 어때? unconscious죠.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야.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unconscious. 그 다음에 5번 문장은 그치? inherent.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 도로 위에서 우리는 모두 equal, 평등한 것이거든. be supposed to, 얘도 이행문에 나오거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같은 규칙에 play, 같은 규칙에 의해서 뭐 활동하기로 되어 있는데 8번 문장의 동명사 주어 누군가가 그쵸 끼어드는 것은 위배하는 거잖아. 이러한 규칙을 그 다음에 암시하는 거죠. 더 높은 지위라는 걸 이렇게 여기에서 그러한 규칙은 바로 위에 있는 더 same rule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나오네. 생각해봐. 너가 get frustrated 좌절했을 때 있지. 너의 아이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그 논쟁이라는 걸 끝내는 거죠. 뭘로 끝내냐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끝낼 때 본능적인 반응이다. 부모로서 자식이라는 건 일단 내 아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혹은 똑같은 사무실에서 동등한 것 왜냐하면 내가 보스니까 내 명령을 따라라. 이러한 순간에 너는 부모나 그 보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regressed 회귀한답니다. 되돌아간답니다. 너의 생물학적 경향으로 reaffirming 재확인하는 거죠. reaffirming 그 위계라는 것을 그쵸? 이것도 이렇게 쳐낼 거야. 생물학적 경향 결국에는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거잖아. biological tendency도 1번 형광펜으로 쳐놓을게. 이러한 순간이라는 건 9번 문장에 나온 예시 두 개니까는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될 거야. 9번 문장으로. 주제문은 1번이랑 3번 고르면 되겠죠? 1번이랑 3번 주제문. 37번 처음에 질문할 때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하긴 했는데 이게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왜냐면 아마 영어 선생님도 이 질문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 못이 hammered in 뜻 써줄게. 무엇을 망치로 박아 넣다. 무엇을 망치로 박아 넣다. 나는 진정으로 이 지문을 이해하고 싶다. 물리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그럼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 못이라는 게 망치로 박아 넣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그 마찰이랍니다. 그것을 in place 제자리에 유지시키는 것은 잡고 있는 것은 내일을 얘기하죠. 그것은 즉 마찰 때문에 못이 고정되어 있는 거다. 그 마찰 때문에 못이 헐겁게 빠지지 않고 그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이 박혀 있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는 검정색 펜으로 쓸게. 마찰을 정의하자. 도대체 마찰이 뭐냐? 마찰이라는 건 힘이야. 발생하는 힘이야. arise는 그러니까 자동사겠죠? 뒤에 목적어가 없죠? 언제 그러냐면 두 개의 표면이 미끄러지거나 sliding or trying to slide 미끄러지려고 할 때 against 이치하다 서로의 against는 저항하여 against 저항하여 만약에 너가 try to pull apart 분리시키려고 하잖아 떼어내려고 하잖아 두 개의 나무 블럭을 근데 이 나무 블럭이라는 게 nailed는 여기에서 형용사 처리할게 못 박힌 nailed 못 박힌 함께 못 박힌 그러한 나무 블럭을 떼어내려고 할 때 이게 나중에 후반부에는 your experiment라는 표현으로 요약되죠. 이게 시도죠, 시도. 그 나무의 fiber, 섬유라는 게 쉐프트, 축. 그 못의 축이라는 걸 잡고 있답니다. 그쵸? 근데 그 못이라는 게 강한 힘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힘이냐면 그것을 rip apart, 분리시키려는 힘이죠. 그것의 length,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이라는 걸 call me baby 문형 텐션, 장력이라고 부른답니다. 여기에서 4번 문장이 이제 장력의 정의가 나왔죠. 아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준 그 나무 블럭 두 개가 못 하나로 고정이 돼 있잖아. 그걸 위아래로 분리시키려고 할 때 못이 느끼는 힘이 찢어질 것 같은 힘이죠. 못이 두 동강 날 것 같은 힘을 장력이라고 물리학자들은 정의했나 봐. 너의 시도라는 것은 이제 실패할 수 있답니다. 두 개의 방식 중에 하나로. 블럭을 못 떼는 걸 실패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붙어있던 블럭이 분리되는 것을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either A or B죠. 그 실패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이렇게 표시할게. either A or B. 어떻게 그 나무 블럭이라는 게 분리가 되게 되냐. 첫 번째, 못이라는 게 stretches, 늘어나서 split, 쪼개지는 거야, 절반으로. 왜 그러는지 알아? tension force, 장력이라는 게 너무 큰 거지, 못에게는. 조금 이따 이거는 요약해줄게.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 두 개로 이어져 있던 블럭이 분리되냐, 실패하냐. 못이 comes loose, 헐거워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마찰이 극복이 돼가지고 원래 마찰이 잡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극복이 돼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경우. 첫 번째 경우 이렇게 1이라고 쓸게. 장력이, 즉 못을 잡아당기는 힘이죠. 못의 강도보다 세서 못이 늘어나 끊어지거나 이거 물리 배운 친구들은 쉽나요? 장력이 못의 강도보다 세서 못이 늘어나 끊어지거나 두 번째 5월 B에서 설명하는 건 못을 당기는 힘이 마찰력을 넘어서 못이 나무에서 빠짐. 못을 당기는 힘이 마찰력을 넘어서 못이 나무에서 빠지는 경우에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한다. 근데 이 힘 있잖아. 어떤 힘이냐면 얘 이투 가주어 진주하고 take는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여기에서 필요한 힘 있잖아. 못이 늘어나는데 필요한 힘이 훨씬 더 커. 뭐보다? 그 마찰의 힘보다 표면에 가해지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너무 많이 그 전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못을 늘리는 그 장력이 못을 실제로 절반으로 쪼개려면 그 힘은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못이 쪼개질
쪼개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시할게요. 솔직히 말로는 설명하는데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네. 포멀은 AOR 비중이 A에 해당하는 거죠. 즉 못이 쪼개지려면 필요한 장력이 엄청 크거든. 못이 그만큼 단단하거든. 그러니까 못이 끊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그것은 바로 마찰력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주제문은 각자 알아서 적으시길 바랍니다. 설명 길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문장에 it은 뭘로 고르면 될까? 하랑이 뭘로 골랐니? it. 이거. 골랐어? 아니요. 지민이는? 그쵸, 더 내일이죠. 할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인성 여부.